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다시 매년 줄어들어 팬데믹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국제원조와 공영방송 예산 삭감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항 보안 검색 시 신발 벗기를 폐지한 데 이어 기내 반입 액체량 제한 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에서 대리모 업체를 운영하는 중국계 커플이 21명에 달하는 영유아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이 다시 매년 줄어들어 팬데믹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연례 비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서 소속한 시민권자의 직계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아 전체 숫자는 집계할 수 없으나 이들이 한 해 3,500명 내지 4,000명이라는 점에서 2024년 한 해 그린카드를 취득한 한국인들은 1만 4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00명 이상 더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2024년 한 해 8,434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2023년 9,570명에서 1,000명 이상 급감한 것입니다. 가족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은 2024년 한 해 5,3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도 감소세를 면치 못한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수년간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국제원조와 공영방송 예산 삭감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 예산 90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 환수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앞서 의회가 승인했던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액 가운데 대부분은 국제원조 사업 예산입니다. 공영라디오 NPR과 공영TV PBS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의 2년치 예산인 11억 달러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예산 환수 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습니다. 하원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낭비적인 예산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에 감사하다. 이제는 상원이 예산에서 낭비적 요소를 잘라내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재정 건전성을 향한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공항 보안 검색 시 신발 벗기를 폐지한 데 이어 기내 반입 액체량 제한 규정 완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 장관은 16일 더 힐 주최 컨퍼런스에서 TSA의 모든 검색 과정을 검토 중이라며 액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중요한 발표는 액체 크기에 대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놈 장관은 TSA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안과 검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방교통안전청 규정에 따르면 승객들은 기내 반입 가방에 3.4온스 이하의 여행용 크기, 용기에 담긴 액체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 제한 규정은 2006년 테러리스트들이 액체 폭발물을 기내 반입 수화물에 숨겨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음모가 발각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습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에서 대리모 업체를 운영하는 중국계 커플이 21명에 달하는 영유아를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역경찰은 16일 지난 5월 9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한 65세 구호전 슈안과 38세 실비아 챙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나 어린이 21명의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택 두 곳에서 어린이들을 보육하다 한 대리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사당국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커플이 고용한 유모가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들은 이를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후 2달 된 한 유아는 외상성 두부 손상까지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발견된 어린이 중 17명은 생후 2개월에서 3세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이 커플은 마크 대리모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리모 출산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모에게는 회사 운영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마스 돈론 전 뉴욕시 경국장 대행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경찰을 범죄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마스 돈론 전 뉴욕시 경국장 대행은 어제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측근 고위 관료들이 경찰을 범죄 조직처럼 운영하며 이익 갈취, 사기 등을 저지르고 있다며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경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돈론 전 국장 대행은 251페이지에 달하는 소송장에서 경찰 지도부가 저지르고 있는 체계적 부패와 범죄 행위를 발견, 이를 아담스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아담스 시장은 이 같은 비리를 묵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뉴욕 경찰의 지휘부를 해체한 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부패한 범죄자들로 대체했다. 진실을 말하는 내부 고발자는 징계하는 등 소외시키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승진 등 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돈론 전 국장 대행은 아담스 시장과 그의 측근들이 전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을 범죄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적 자산, 즉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빼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담스 시장이 임명한 경찰 간부들이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부하에 대한 경찰 내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며 이 같은 비리를 언론에 알린 내부 고발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론 국장은 또 별도 성명서를 통해 이 소송은 개인적 보복이 아니다. 시민들을 배신하고 진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단합을 해치는 거대한 부패 시스템에 대한 투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론 전 국장 대행은 지난 2024년 9월 뉴욕시 경국장 직무대행에 임명됐으나 같은 해 11월 연방수사국 FBI의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사임했으며 그 뒤 현재 제시카 티시가 시경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돈론의 소송에 앞서 지난 7일 전직 경찰서장 등 4명이 뉴욕 경찰 고위 관료들이 경찰직을 돈을 받고 팔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시경은 최근 2년 내 채용된 경찰 20여 명을 부적격자라며 전격 파면했습니다. 조란 맘다니가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가 된 뒤 급진 좌파 집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기사회생, 정치자금이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정치자금 모금 현황을 통해 최근 17일간 150만 달러 이상을 모았으며 쿠오모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단 한 번의 모금 파티에서 무려 100만 달러를 모금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맘다니 후보 진영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만 300건의 기부를 통해 약 8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아담스 시장의 모금액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맘다니는 뉴욕시 외부 지역에서 모은 기부금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공약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으로 나타났고 쿠오모는 뉴욕시의 기부가 39%, 아담스는 약 50%를 기록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부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11월 선거 후보 중 4위에 그치는 등 여전히 지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콜라를 좋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카콜라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설탕을 미국 내 제품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코카콜라 측과 미국에서 코카콜라의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그들은 이에 동의했다며 코카콜라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레시피 변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제품 구성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 대변인은 새로운 제품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시 건강한 미국 만들기 캠페인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하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과당 옥수수 시럽의 과도한 소비가 소화, 비만 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코카콜라는 근래 미국 시장 제품에 옥수수 시럽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케인 슈가가 옥수수 시럽보다 더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물가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 연준이 이달 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급감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노골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파월 회장이 내년 5월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그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은 내가 그를 해임하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파월이 연준에서 하고 있는 사기 행각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해임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직무수행을 사기라고 명백하게 규정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사기 혐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본부 보수공사 비용이 25억 달러로 당초 계획보다 7억 달러 늘어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이에 따른 해임 의사를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을 거의 10억 달러난 초과한 것이며 이 사람이 바로 연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안다. 이것을 살펴봐야겠다며 예산 남용 논란을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본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가 됐다. 내가 장담하건대 건축업자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예산 낭비 문제를 맹공격한 것은 연준이 사는 정책상 이견으로는 해임될 수 없지만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가 드러난다면 해임 공세를 통해 사표를 받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각을 세웠던 제임스 코미 전 FBI의 국장의 딸로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등등 담당한 연방검사를 파면 보복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뉴욕 남부연방검찰 소속 연방검사로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담당 검사 모린 코미가 파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최소 3명 이상의 유력한 취재원으로부터 파면 사실을 확인했다며 코미 검사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의 딸이어서 면직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재원 중 한 명은 연방법무부가 코미 검사에게 파면 통보를 하면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해 앞으로 이 문제가 의회 등에서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파면 통보서에 헌법 제2조가 언급돼 있다고 전했으며 헌법 제2조는 공무원 인사권 등을 포함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명시한 조문입니다. 코미 검사는 앱스타인 성폭행 사건과 이달 초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힙합 뮤지션 디디 콤스 성매매 의혹 등을 담당했습니다. 또 코미 검사는 앱스타인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 여성 조달을 담당했던 길레인 맥스웰도 기소했었습니다. 코미 검사는 앱스타인 관련 문서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파면됐기 때문에 이 문서 공개에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코미 검사의 아버지 제임스 코미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86-47이라는 사진을 올려놓아서 논란이 됐으므로 코미 검사 해임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베이지부, 즉 경제활동 보고서에서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7일까지 미전역 12개 지역 중 5개 지역의 경제활동이 소폭 내지 완만한 증가를 기록했고 5개 지역은 보합, 2개 지역은 완만한 감소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12개 지역 중 절반이 경제활동 감소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감소 지역이 5개로 경제활동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연준 조사에서는 아직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는 가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계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차 판매는 평균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관세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이미 자동차 구매를 서둘렀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는 판매가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아주 소폭 증가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연간 8회에 걸쳐 베이지북을 발표하며 이 자료는 연준의 금리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는 2.7% 급등한 반면 생산자 물가는 전달과 비슷한 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과 같은 보합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전월보다 0.2% 상승을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6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는 2.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달 대비 역시 보합을 기록, 0.2%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낮았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2.5% 올랐습니다. 최종 수요 상품 가격도 전달보다 0.3% 오른 반면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은 전달보다 0.1% 내렸습니다. 이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문가 예상을 뒤엎고 굉장히 안정된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7% 상승, 관세 정책의 여파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것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입니다. 이처럼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연준 금리 결정 회의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안 내리면 파월 의장을 잘라버릴 것이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는 급등세를 보이며 금리 인하 여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반면 생산자 물가는 또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금리 인하 여지를 넓게 해준 셈입니다. 이혼설이 나돌았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제로 심각한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위기가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셀 오바마는 팟캐스트 내 생각에는에 출연, 한동안 정말 위태로웠다. 미셀이 나를 받아줬다고 말하며 더 이상 이혼 위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미셀 여사와 오빠가 진행하는 것으로 오빠는 두 분이 함께 이 자리에 있으니 정말 반갑다고 말하자 미셀 여사는 우리가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이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셀 여사는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남편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힘들 때도 있지만 즐거운 시간이 많았고 남편 덕분에 지금의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는 올해 초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등에 오바마 전 대통령만 혼자 참석하면서 이혼설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셀 여사가 일부 팟캐스트에 출연, 이혼설을 일축했고 이번에는 아예 부부가 동반 출연해 이혼설을 부인한 것입니다. 미셀 여사는 지난 4월 트럼프 취임식에 가지 않기로 한 결정이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사람들은 내가 단지 내 삶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믿지 않고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단정 지으려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이혼설을 해명했지만 과연 이들이 연출한 모습이 실상인지는 알 수 없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거주 20대 한인 남성이 직장 동료들을 대상으로 살해, 명단을 작성해 공공불안을 야기한 테러 위협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20개 주는 연방재난관리청이 각 주에 배부해온 재난예방지원금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 끊어버린 조치는 불법이라며 보스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15일 주 재산세 인상률을 5년 연속 2%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14일 한인 사업가가 브롱스에 추진한 발리스 카지노의 일부 개발 부지에 대한 조닝 변경을 거부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결국 입찰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됐습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이 6월엔 272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평균 대비 4배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 관세 수입은 총 89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올 가을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7 시리즈의 모든 색상 옵션이 공개됐습니다. 아이폰 17의 색상은 블랙, 화이트, 스틸 그레이, 그린,
보라색, 라이트 블루 6개 모델로 나올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16일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예능 피지컬 100의 미국판 피지컬 100 USA 제작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K-서바이벌 피지컬 100 포맷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확장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당뇨병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2세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원수용체 작용제 세마글루티드와 티르제파티드가 당뇨 비만 환자의 치매 위험을 37%,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을 30%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9분, 해지는 시간은 8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